네, 증시대담 시간입니다. 오늘은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 우리 증시 참 힘들었던 구간이었습니다만 우리 증시를 비롯한 다른 글로벌 증시는 또 어땠는지 먼저 지난주 한 주간의 글로벌 증시 동향부터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주가 이제 12월 올해 마지막 한 달의 첫 주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12월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이제 산타랠리. 예, 뭐 전 세계적으로 대다수의 나라가 사실은 산타랠리를 좀 펼치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고요. 기억하시겠지만 조금 더 그 한 주 전을 더 돌아가 보면 11월 한 달간은 미국 대선 결과를 주가에 반영하는 흐름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일정 부분 지난주에는 과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돌면서 좀 되돌림 현상들이 나타났는데요. 지난 한 주간 보시면 최상위권으로 올라와 있는 나라들을 보시면 1등, 넘버원은 대만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한 달 동안 중하권, 우리나라 포함해서 중하권이 제일 부진했다면 지난 한 주간은 가장 부진했었던 나라 중에 하나인 대만이 1등으로 올라섰다는 것 자체가 트럼프 트레이드가 너무 과했던 거 아니냐라는 이제 반발 매수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대만이 이제 1위로 좀 올라왔다 보여지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유럽이죠, 당연히 이탈리아. 그다음에 스웨덴, 독일, 스페인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는 한 달 동안 상당히 부진했던 나라들이 최상위권으로 좀 많이 올라왔다. 저 중간쯤에 보면 홍콩도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올라와 있고 물론 미국 여전히 좋습니다. 특히 미국은 한 주간 나스닥 100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100이 한 3.3% 오르면서 상위권에 기록을 했고요. 반면에 이제 아시겠지만 보시겠지만 우리가 지난주 한 주가 어려웠던 전 세계에서 가장 어려웠던 나라는 결국 우리나라입니다. 예, 결국은 지난주에 45년 만에 이제 계엄령이 선포됐고 또 최단 시간 만에 해제가 되면서 사실은 계엄령 이슈 정도의 그런 큰 이벤트에 비하면 한국 증시가 빠진 폭은 생각보다 좀 적습니다. 사실은 1% 정도밖에 안 빠졌기 때문에. 근데 물론 그 계엄령 이후로 보면 한 3% 정도 하락을 하긴 했지만요. 어쨌거나 근데 사실은 그 이벤트의 무게감에 비하면은 사실은 해제가 빨리 오면서 해결이 빨리 어느 정도는 좀 낙폭을 좀 어느 정도 관리가 된 건데 다만 지난주 토요일 날 이게 탄핵 절차 자체가 마무리가 못 되면서 그러니까 탄핵 결의가 불발되면서 이것이 불확실성이 이번 주로 쭉 넘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번 주까지 오히려 상당히 좀 불확실성을 열어두면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어쩌면 그동안에 미국 중심으로 올랐던 상승장이 오히려 미국 이외의 시장으로까지 조금은 온기가 퍼지는 그런 국면이었는데 공교롭게도 한국만 또 정치적인 불확실성으로 소외가 되었던 그런 특징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증시에서 가장 고민이 되는 게 오늘도 아마 말씀 주신 주말 동안의 어떤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서 환율 시장이 급등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난 한 주간에도 환율 시장 어땠을까요? 결국은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상대적으로 좀 어찌 보면 잘 버텼다는 표현이 이게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낙폭이 지난 한 주간 마이너스 한 1%에 불과했다면 네. 환율 시장은 상당히 그래도 거기에 비해서는 좀 변동폭이 컸다. 그래서 한 주 동안 보면 지난 한 주 마찬가지로 강달러 현상이 좀 안정화되는 그런 한 주였는데도 불구하고 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환율이 가장 주요국 중에 급등세가 제일 많이 나타났다. 약세가 좀 심하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맨 우측에 보시면 우리나라가 2.3% 달러 대비 상승을 하면서 최약세를 보인 그런 나라였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제 브라질. 브라질은 요즘에 변동성이 좀 많이 큰 편이고 달러 지수 자체는 0.3% 올랐으니까 사실은 거의 보합권이라고 봐도 될 것 같거든요. 네. 결론적으로는 지금 주요국 그러니까 소위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그러한 IMF에서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그러한 경제국들 중에서는 상당히 그 환율이 약세를 나타내면서 결국은 지난주에 있었던 그 계엄령 그런 이슈 이후가 그 상대적으로 시장이 좀 나타났다.
나타났다. 물론 아마도 외환 당국이 개입을 하면서 어느 정도 방어를 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토요일 이후에 지금 불확실성이 여전히 좀 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우리가 지금 지켜봐야 된다면 주식시장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상황이 단 하나의 변수로 나타난다. 환율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환율 변수에 대해서 촉각을 좀 세울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외화 유동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대외 건전성 크게 우려하진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1,400원 중반 내지는 1,500원을 향한 모습이 두렵다 이런 시각들도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좀 잘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증시 상황과 환율의 변화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미국 내에서 최근에 순환매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중소형주가 상당히 좋았었던 것 같은데 다시 또 대형주가 올라오고 조금 어떻게 보면 참 부럽다.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 내에서 어떤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는 또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을까요? 예, 한 달간,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 이 시간에 나와서 말씀드리는 게 한 달간 최고의 그러한 규모별 상승률로 보면은 소형주, 특히 초소형주 맞아요. 말씀을 드렸는데 한 달 동안 한 11% 이상. 지수 자체가 11% 올랐으니까 종목별로 보면은 그렇죠. 20, 30% 오른 종목들이 허다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상당히 많이 올랐었는데 지난 한 주간으로 보면 확실히 좀 그러니까 뭐랄까 좀 그 약보와 상당히 좀 조정을 일부 이제 보이고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전체 지수로 보면은 쉬어가는 움직임이 아니라 다시 대형주가 올라가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특히 S&P 500보다는 나스닥 100 중심으로 좀 많이 올렸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스닥 100이 3.3% 올랐다. 근데 동일 가중보다도 시가총액 가중이 더 많이 올랐다. 동일 가중은 한 2.4% 올랐는데 시가총액 가중이 3.3% 올랐으니까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더 많이 올랐다라는 측면에서 확실히 이제 초소형주, 소형주에서 초대형주로 순환매가 넘어왔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미국의 산타랠리가 확실하게 12월에 시작된 거다라고 볼 수 있는 지난 한 주였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그 대형주 위주로 시장이 뭔가 크게 움직이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난주에도 또 나스닥 중심으로 강한 랠리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또 궁금해하는 M7들은 그러면 잘 버티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미국 주식 투자분들의 대부분이 또 M7이니까 M7도 한번 살펴볼까요? 예, 결국은 한 달 동안 테슬라, 그러니까 M7 내에서 이름을 좀 내세울 수 있는 건 테슬라 한 종목 정도였는데 네. 지난주엔 오래간만에 M7 전 종목이 S&P 500을 앞섰다. 이제 그게 좀 의미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나스닥 100하고 비교하면 좀 다를 수 있겠는데 어쨌거나 보시면 여전히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 혼자의 그런 사실 힘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거의 13% 가까이 올랐고 그 다음에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보시면 S&P 500이 맨 우측에 1% 상승한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많이 올랐다. 하지만 나스닥 100하고만 비교해 보면 엔비디아, 애플 정도는 사실은 나스닥 100 정도보다 못 오른 그런 편이거든요. 알파벳 정도까지가 그러네요. 그래서 대략적으로는 상위 한 4개 종목 정도는 심지어 나스닥 100 3% 이상 오른 나스닥 100을 아웃퍼폼 했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난주는 확실히 초대형 기술주가 시장 전체를 견인하는 그런 한 주였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미국의 산타랠리가 확실하게 시작된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2월 들어서 미국의 산타랠리를 나스닥, 그중에서도 M7, 초대형주들이 좀 먼저 끌고 가는 모습이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점 이제 다음 달이게 되면 또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을 20일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시 트럼프 트레이딩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당선 바로 됐을 때는 바로 트럼프 트레이딩이 활발하다가 조금 슬로우해졌다가 또 다시 올라오는 그 현상을 우리가 어디서 좀 캐치할 수가 있을까요? 이게 글로벌 테마주 ETF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테마주가 가장 각광받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의 글로벌 테마주 ETF들을 보는 이유가 투자자들이 어느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를 보기에 되게 좋은 좋은 ETF 지표입니다. 근데 보시면 제가 최상위
5개, 최하위 5개를 비교해 봤을 때 11월 한 달간은 확실히 트럼프 트레이였다. 트럼프 수혜주들이 상위권으로 갔고 트럼프 피해주들이 하위권으로 갔다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지난주 정도에 와서는 좀 마무리된 거 아니냐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취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 보면은 트럼프 트레이드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보시면 거의 이름들이 비슷해요. 그래서 혁신기술, 클라우딩 컴퓨팅 이 ETF들이 최상위권으로 올라왔고요. 반면에 맨 우측에 보시면 마리아나, 태양광, 신재생, 해리스 수혜주들이 최하위권으로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혁신기술, 클라우드 컴퓨팅, 비트코인은 보시면 주로 테슬라가 들어가 있느냐. 그 다음에 저 안에 아마존 같은 그런 M7 종목들이 들어갔느냐. 이제 이것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결론적으로는 글로벌 테마 ETF가 여전히 트럼프 트레이드를 여전히 주장하고 있는 그런 개인 투자자를 위주로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현상은, 이 흐름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어서 투자자분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러한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으로 어떠한 테마든 이렇게 돈이 들어오다 보니까 M7이 올라갈 때도 있고 중소형주가 또 시장을 뒷받침할 때 최근에 또 트럼프 트레이딩 상당히 옥신각신 하면서 위로의 어떤 선순환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 계속 지금도 여전히 좀 불안하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 있겠냐, 뭐 약간 과열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결국은 이게 버블은 꺼져봐야 알지 않습니까? 맞아요. 버블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하는 것 같은데 버블이 이제 시작이다라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거의 끝난 무렵이 있다. 그래서 제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새로운 지표를 하나 찾아서 이제 가져와 봤습니다. 저기 CNN의 Fear and Greed는 많이들 보셨을 텐데 이거는 미국의 제일 큰 소위 투자 커뮤니티인 레딧 안에 있는 월스트리트 벳이라는 그런 커뮤니티입니다. 여기 이제 1,300만 가입자를 갖고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미국의 그런 대형 투자 커뮤니티라고 보실 수 있는데 여기에서 선호하는 개인들이 선호하는 종목들을 가지고 투자 심리들을 이제 측정하는 건데 보시면은 현재의 수준이 엄청난 그러한 탐욕 수준까지 와 있는데 이것이 언제냐? 2020년과 2021년. 소위 밈 주식이 랠리를 보였을 때의 수준까지 이분이 상당히 극단적인 탐욕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지금 주가가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움직이고 있는데 거꾸로 말하면 지금 모든 것이 너무 좋다라고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 여전히 이런 버블에 어느 정도 즐길 필요는 있겠지만 한 다리는 좀 한쪽으로 쭉 빼놔서 양다리 걸쳐야 된다. 결론적으로는 위험 관리도 꼭 같이 할 필요가 있다라는 신호가 이 사인이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투자자분들이 꼭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차트상으로 보면은 꼭 저 수준에 갔다고 해서 하락이 바로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 시장 내에서 뭔가 상승의 레벨 아니면 포함이 밈주식이 사실은 이익이 나오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지표가 탐욕 구간에 왔을 때는 짧게는 뭐 2, 3개월, 길게는 6개월 이후에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좀 판단하면서 들어가자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이렇게 밈 주식까지 이제 올라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은 미국밖에 없다. 아니면 미국만 믿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국내 투자자 분들께서도 최근에 정치적인 어떤 불안감과 짜증으로 인해서 미국으로 향한 자금이 더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미국 예외주의 어떠한 근거가 있어야 될지 좀 궁금하네요. 결국 이익이죠. 결국은 미국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공격적인 재정을 풀고 통화정책을 하면서 기업들의 이익이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결국은 그것이 블랙락이 이제 제시하는 이제 차트에 나타나는데 결국은 이익이 세계와 비교해서 미국의 이익이 지난 10년간 우상향을 완전히 나타냈다라는 것이 이제 결국
하나의 첫 번째 이유고요. 네. 그것을 반영해서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의 지수 상승보다 지금 차트에 있지만 붉은색이 미국입니다. 주가 총수익률이 결국은 미국의 이익 증가를 반영해서 이제 주가 지수가 올라왔는데 다만 왼쪽의 스케일을 보세요. Y축의 스케일을 보시면 이익은 100에서 400까지입니다. 근데 왼쪽에 보시면 주가 수익률은 100에서 700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익 증가한 것보다 주가 상승이 훨씬 더 컸다. 결국은 멀티플이 지금 많이 올라왔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미국이 비싸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자분들이 고민하시는 것, 특히 전문 투자자들이 고민하는 것은 이익 올라오는 건 좋은데 주가가 더 많이 올라왔어. 그래서 이것은 여기서 이익이 조금이라도 둔화되면 거꾸로 지금 높아진 주가, 비싸진 주가가 조정의 빌미도 크게 받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아까 밈 주식과 연결해서 위험 관리도 꼭 철저히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게 여기에 있고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최근 들어서는 미국에서 좀 벗어나서 나머지 전 세계, 유럽이나 중국이나 이런 쪽으로 좀 역발상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많이 싸진 오히려 그런 아이디어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 투자자분들도 꼭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미국이 이렇게 오른 이유는 결국 미국이 이익이 좋았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에 보면 너무 급하게 올라서 밸류에이션적인 부담이 있다. 말씀 중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부 전문 투자자들이 미국 이외의 시장을 본다. 그러한 또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미국은 비싸졌는데 나머지는 못 올라서 싸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트가 마지막 차트를 열어보시면 대표적으로 밸류에이션 미국 PER 대비해서 나머지 세계 PER이 역대 최고로 상당히 싸져 있습니다. 거의 디스카운트 한 40% 디스카운트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세계 PER이 미국보다 40% 왼쪽 차트고요. 우측은 배당 수익률입니다. 배당 수익률은 세계 주가가 나머지에 비해서 1.8%포인트 더 많이 준다. 결론적으로는 배당은 더 많이 주고 주가는 훨씬 싸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서 목숨 걸고 미국에 다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제는 좀 일부 이익 실현을 해서 나머지 세계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유럽이나 중국이나 이쪽으로 좀 빠져나와야 된다는 아이디어들이 속속 역발상 아이디어들이 나온다는 그런 시점이라는 걸 분명 보시면 내년도 미국 시장에 너무 모든 것을 베팅하기보다는 분산해서 유럽이나 나머지로 좀 분산 투자하시는 것을 꼭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가 거의 유일하게 랠리를 지속하다 보니까 상대적인 박탈감도 느끼는데 한편으로는 또 지난주 보시면 미국 이외의 시장에서 순환매가 좀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이제 고유의 리스크 때문에 좀 하락했지만 조금은 다른 나라들이 반등이 나오고 있는 점을 좀 기억해 보시면 비싼 국가에서 약간은 매력이 있는 국가로의 자금 이동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지난주 후반 미 증시는 나스닥 중심으로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테슬라가 5% 급등하는 등 신고가 랠리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더불어서 비트코인이나 우주개발, 양자 컴퓨터 같은 주요 테마주들도 상당한 투자 심리에 관심도를 높였습니다. 미국은요, M7, 그러니까 초대형주들이 주된 어떤 성장 테마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후반만 하더라도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베조스가 우주 개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다든지 테슬라가 FSD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관련 산업의 확장성을 보여주면서 M7을 비롯한 기타 중소형주까지 미국 내의 성장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국면입니다. 반면에 국내 증시는 이런 성장과 기대가 조금 와르르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수가 크게 하락한 부분도 있지만 최근에 보시면 우리나라 시가총액의 큰 기업들이 어떠한 성장을 보여주는지 면밀히 보시면 눈에 띄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연말 연초일 때 항상 그래도 다음 성장 동력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그런 과정에서 일부나마 보이지만 최근에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상당히 불안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와중에서 야심차게 진행을 했었던 정부의 밸류 프로그램 자체도 흐지부지 내지는 신뢰도가 크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뿐만 아니라 국내 수급도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갈팡질팡 그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마 우리나라는 또 원달러 환율의 상승에 크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사들도 그렇고 외신들의 분위기를 본다면 원달러 환율이 상승을 하면서 한국 시장 내에서의 자산이 변동성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주에 또 임시국회를 통해서 탄핵 소추안이 또 다시 발의될 수 있고 그 이후의 변동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당장은 투자 매력도보다는 투자 회피의 대상이 되는 그런 국면입니다. 상당히 우리 투자자들은 힘들 것 같습니다만 역시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격적으로는 상당히 매력적이긴 하지만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구간에서는 관망세 내지는 현금 비중이 조금은 더 필요한 구간이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들어봤습니다. 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